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들, 오늘도 국회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공수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 현재 국회에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발의 보고가 됐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고 6명의 재판관으로 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 측에 전혀 자료 제출이나 협조가 없는데도 내일 재판 준비 기일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재판 준비 기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을 몇 명을 할 것이냐,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일을 이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걸 대충 짜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협조를 하지 않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준비 기일을 열 수가 있느냐, 연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6명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4월 전에는 심판이 끝날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까? 이것과 맞물려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에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조사를 받을 것을 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뭐 한 번 더 소환을 하거나 또는 이제는 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입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오늘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고, 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또 비상계엄의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계엄은 민주당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이 유혈 사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1987년도에 정해진 우리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난동이 있고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라는 방법으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이 주도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없애고 그때까지의 이 국회의 권한을 엄청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조치라든지 계엄에 대한 권한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전두환 신군부, 전두환 전 정권 때의 그 폐해, 그 부분을 이 3김이 국회를 통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무제한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반격의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이 없애버렸습니다. 국회 해산권을. 물론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국회에 준 것에 비하면. 그래서 87년 헌법에 대한 이 이해가 좀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삼김이 이 국회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거의 전부를 계엄에 대해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아주 이 국방상의 긴급한 또 폭동이 일어나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이런 부분에 경종을 울린다. 또는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겠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류하겠답니다. 이 한 권한대행의 노련한 측면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지금 권한대행 체제지 않느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임명을 하겠다. 또 지금 특검법 2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를 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노련하죠. 보류하겠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내일 표결하겠다.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이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석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 해석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총리 때의 일로 탄핵이 되면 151석으로 하는 게 맞다.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로 가지고 탄핵을 하면 200석이 맞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탄핵을 하면서 국무총리의 일로 또 탄핵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51석으로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국무총리부터 권한대행까지 쭉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있다. 또 권한대행이 되고 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좀 이렇게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했다. 이런 내용 5가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게 걸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무총리 시절에 이 한덕수 총리의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만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까지 업무까지를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의결 정족수는 151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틀린 점입니다. 이게 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이 일단 권한이 있다. 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151석으로 정해서 내일 이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 정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직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의결 정족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소가 오면 헌법소원이 오면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2가지 측면에서 무효입니다. 200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 탄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이 지금 국무총리에서 때부터 한 일과 권한대행 때의 일이 전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이건 국무총리 때의 일이다 라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현재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석의 이 의결 정족수를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총리와 장관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해놓고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석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에. 그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입법 정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이 법을 만들었느냐.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 탄핵 의결 정족수를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헌법이 본 것이고 그렇게 헌법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면 200석이 맞고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 지금 탄핵을 하는 사유도 국무총리 시절부터 권한 대행까지 쭉 걸쳐져 있습니다. 이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200석으로 표결을 하도록 내일 정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건 200석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규정 위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무효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수처의 수사입니다. 공수처의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식이죠. 공수처, 경찰, 국방부 모두 참여를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가 내일 이제 준비기일을 여는데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 또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내일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100%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 수사를 하지 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우리 법에 따라서 이 심판과 수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국민들이 100%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 없애버려라 라고 해도 우리 법에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재명의 2심 재판은 열리게 되고 선고는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는 전혀 다르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의 일정 부분 영향은 받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에 협조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절차는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6명으로도 지금 심리를 하고 있고 회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내일 준비기일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끌 수 있겠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내년 3월, 4월 전 3월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 수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들어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내란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기 전에는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혐의입니다. 주변에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6명 재판관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공수처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하든지 아니면 이제 영장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좀 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 달에는 이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는 불가피합니다. 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도 기소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들도 제대로 변호인단도 꾸리지를 못했다.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리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석동현의 입장이라든지 석동현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명료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시간은 끌겠지만 결국은 이 공수처의 수사,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은 법대로 사법 시스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의 이 수사도 다음 달이면 기소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4월 전에는 날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3월에는 2심 판결이 나온다. 2심 판결이 나와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저런 유죄가 확정이 된 이재명이 만약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출마할 수 있겠느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라는 부분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국회, 공수처 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사법 시스템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